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가 조류 독감에 감염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정확하지 않아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도심에 3인조 괴한이 나타나 한 식당을 향해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원한이나 이권에 얽힌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 K-팝 시상식인 마마 어워즈가 개최 이래 처음으로 미국 헐리우드에서 열렸습니다. 미 대중문화에서 K-팝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이 향후 2년 동안 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9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류 독감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최초로 어린이 감염 사례가 보고돼 보건당국이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는 엘라메다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어린이가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여 독감 검사를 받은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A형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어린이가 조류독감 감염소와 접촉한 기록이 없고 가족들도 조류독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야생 조류와의 접촉 가능성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f it's a human, that means that there is human-to-human transmission going under the radar, and that is one of the signs of something a virus that could be on the verge of becoming pandemic when you have human-to-human transmission. We worry about animal viruses that we have not developed immunity to before. 다만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가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조류 독감이 사람 사이에서 전파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고된 55건의 조류 독감 인간 감염 사례 가운데 29건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주로 야생 조류와 가축 등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재판이 공식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공식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맨하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대통령의 직무를 존중한다면서 해당 재판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을 사유로 해당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에 맨하튼 법원 측이 변호인단 측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밝히면서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 배우였던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5월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고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자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정책을 총괄할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센트는 트럼프 진영의 핵심 경제 자문을 해온 인물로 팁, 세금 면제나 수입품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을 실행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베센트는 세금 징수부터 미국의 28조 6천억 달러의 국채 시장 운용, 금융 규제 감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최근 신규 SNS 플랫폼인 블루스카이의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SNS X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올해 2월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1,300만여 명이던 블루스카이 가입자는 이달 들어 7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블루스카이의 가입자 급증은 머스크 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직인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X 이용자들이 블루스카이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X의 이용자 수가 3억 1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여전히 블루스카이와 X의 격차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블루스카이는 X의 전신인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지난 2019년 트위터 재임 당시 사내 프로젝트로 설립한 플랫폼으로 2021년 별도 회사로 분리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한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프렌치쿼터의 이베르빌과 로얄거리 교차로에서 복면을 쓴 최소 3명의 용의자가 탑승한 차량이 스테이크하우스 식당 앞에 정차한 직후 총격을 가해 1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총성이 30발 넘게 울리며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건물 뒤로 피신하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I just saw people running and they said they're shooting. It was like a movie scene. Everybody just ran to the back. I ran behind the bar and then they told everybody to go to the back and we went to the back and people were falling. Somebody cut themselves, I think because the glass fell. 당국은 이번 총격이 무차별 공격이 아닌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용의자 3명에게 2급 살인과 2급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용의자 가운데 28살 남성 1명이 체포돼 구금됐으며 다른 2명은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올리언스에서는 지난 일요일에도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25년 만에 헐리우드 중심에서 K-팝 역사의 새 장이 열렸습니다. 미국 최초의 K-팝 시상식 2024 마마 어워즈가 어제 할리우드의 상징인 돌비 극장에서 개최됐는데요. 전 세계 K-팝 팬들이 할리우드 거리로 모여들었고 K-팝 아티스트들은 화려한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로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미국까지 K-팝이 글로벌 문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의 상징이자 미국 대중문화의 심장인 할리우드 거리에 어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2024년 마마 어워즈를 보기 위해 몰려든 K-팝 팬들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장소로 꼽히는 LA 돌비 시어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미국 최초의 K-팝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I think it's super exciting. Like everyone I've told I've said is like the Grammy of the Asia, and everyone's been super excited for me to come to see this and experience it. And so I'm just really excited for the performances and everything. I think it's kind of like groundbreaking. So to have like such a big event come here, it's really astonishing. 한국의 최대 K-팝 시상식인 마마 어워즈가 개최 이래 처음으로 미국 진출에 나섰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K-팝 시상식 최초로 세계 최대 음반 시장인 미국 할리우드에 상륙한 겁니다. 특히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극장에서 첫 시작을 알렸는데 K-팝이 미국 대중문화 진출을 본격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K-팝 어워즈로는 최초로 미국에 온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비 시어터를 선택한 이유는 4년 전에 기생충으로 K-무비로 처음으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았던 곳이고, 이곳이 이제 음악과 영화 사업의 이제 핵심인 헐리우드 중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K-팝이 미국에서 완전한 주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열린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안 열렸다는 사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냥 하우스홀, 일반 대중들 사이의 문화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 할리우드에서 어떤 이벤트를 벌이면서 자꾸 노이즈를 만드는데 그 K-팝 팬을 떠나는 옆에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 뭔가 한번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첫 시작에 함께한 K-팝 아티스트들도 남다른 소감과 포부를 전했습니다. You know, an audience member before, I know how much these events can, you know, sort of spread awareness on K-culture, Korean music, and especially an event as big as MAMA. Kind of a little nervous, but I think it'll be great, and we have an amazing performance prepared as well. 작년에 마마에서는 좀 도끼를 좀 많이 부르셨다면 이번에는 좀 더 한층 더 여유로워지고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마마어워즈에서는 데뷔 30주년을 맞은 가수 박진영과 앤더슨 팩의 합동 공연이 펼쳐졌고 그룹 라이즈와 투어스, 아일리 등 라이징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한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Yeah, I was actually waiting for the Mama Awards to finally get here in LA. I had a feeling like it was gonna happen, and I was actually hoping it was gonna happen. So yeah, I'm excited it's finally here. I think it was so amazing to, honestly, when I first heard that where it was gonna be, I was like, oh my gosh, it's like they made it, you know, because like we've been fans of K-pop for almost 10 years now. So to see it kind of grow, especially to be a lot more global.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음악 시장 1위인 미국에서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K-팝.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이번 K-팝 시상식이 앞으로 미국 대중문화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이자율이 향후 2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몰기지 금리는 6.84%로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금리는 지난 9월 26일 2년 만에 최저치인 6.0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몰기지 금리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6%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시가 내년 1월 5일부터 맨하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주 지역 교통당국 그리고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은 혼잡 통행료 시행을 위한 최종 서류에 서명하며 차량당 $9의 혼잡 통행료 부과를 공식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당초 차량당 $15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며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요금을 $9로 낮추고 시행안을 재검토해 이번 달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제도는 맨하튼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 수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 문제를 완화하고 징수된 수익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사용되며 특히 노후화된 지하철 노선 보수와 역 확장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여러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퇴행적인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행 이후에도 소송 결과에 따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주 전 LA에서 실종된 한 여성을 찾기 위해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며 주민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30살의 한나 코바야시가 마우이에서 LA로 도착한 후 뉴욕행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코바야시는 다음 날인 10일 LA의 더 그로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11일 저녁 10시쯤 크립토 아레나 인근 피코 메트로역에서 신원 불명의 사람과 함께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습니다.
코바야시는 실종된 후 가족들에게 누군가 자신의 돈과 신원을 훔치려 하고 두렵다는 말과 함께 영화 매트릭스처럼 비현실적인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이마저도 어느 순간 완전히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코바야시를 찾기 위해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LA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며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started getting cryptic messages about her not feeling safe, her things like the Matrix, things that were so out of her character. Please come back, Hannah. You know, so many people love you. You're just a beautiful girl inside, outside. You know, just reach out if you can. 한편 가족들은 고펀드미를 통한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으며 LA 경찰국도 코바야시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국제 터미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갤버스턴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올드포트 산업도로에 위치한 텍사스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시설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소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화상과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유해 물질 누출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현재 사고 지역을 봉쇄하고 폭발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은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추도식이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인사가 발표됐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에 있는 극우 인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유명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 사도섬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차관급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가수 출신인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자민당 소속으로 참의원에 당선된 뒤 최근 출범한 이시바 내각에서 정무관으로 기용됐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 극우 계열인 아베파의 지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보다 양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엔 2차 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정무관은 3명, 이 중 이쿠이나 정무관 등 2명은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도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아야 할 자리에 일본 정부가 극우 행보 인사를 골라 넣은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사도섬이 위치한 일본 니가타현 지사는 이번 추도식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만들어준 분들께 보고하는 자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本当にそんな複雑なことではなくて世界遺産になりましたよっていう、これまで関わった人たちへの、むしろ報告みたいなもんですかね. 외교적 결례를 넘어 도발에 가까운 일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정부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인선이 발표된 뒤 외교부는 예정됐던 기자단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고 이번 인선이 사전 조율된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유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절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의견을 수렴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착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말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지 5달 만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3차례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로 시한을 못 박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을 공언했던 만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제3자 최혜병 특검을 약속한 한동훈 대표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최혜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딴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진 뒤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은 여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절차는 빨라야 12월 초에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이 지나면 다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게 됩니다. 이 대표는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법원을 향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국민의힘은 재판 직전까지 여론에만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을 사흘 앞두고 돌연 법원을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이야말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검찰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허무맹랑한 일로 자신을 기소했고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바로잡아줬던 겁니다.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형 판결 이후 당내에서 이어진 사법부 비난에 대해선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번 주말 장외 집회 공개 발언에 나서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마지막 공개 호소에 나선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겨냥해 재판 직전까지 막판 여론몰이를 벌인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을 보복성 분풀이를 위해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이 대표의 유무죄와 당선 무효형 선고 여부에 따라 전국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잡혔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항소심 선고가 난 지 10달 만입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2심 재판부는 딸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또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정치권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낼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돼 확정 판결은 내년으로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21년 조국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지역 행사에 참석한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그동안 조 대표는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걸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메디케어 8번째 시간입니다. 메디카를 갖고 있으면 양로병원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소셜연금을 매월 $2,000 수령하고 있다가 양로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한 달에 총 양로병원비가 10,000불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의 전부를 양로병원비로 사용해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가진 재산 다 털어서 양로병원비를 충당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로병원 비용은 저렴한 곳이 $70,000에서 $80,000 정도 되고 조금 시설이 좋은 곳은 $120,000에서 $150,000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메디칼 오피스에 가셔서 비용 분담 플랜, 즉 쉐어 오브 코스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메디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디칼 신청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분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2024년부터 메디칼 신청 시에 자산 기준은 없어졌으므로 자산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SOC를 포함한 메디칼 자격 심사는 딱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OC가 승인이 되면 정부에서는 생활유지 필요금액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Maintenance Need Level이라고 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본인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금액은 일종의 디덕터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신자의 경우에는 $600, 부부의 경우에는 $934 정도 되는데 본인이 받는 소셜연금 $2,000에서 $600를 제외한 금액인 $1,400를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총 양로병원비 $10,000에서 $1,400를 뺀 금액인 $8,600를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말씀드린 대로 SOC도 메디칼의 일종이므로 나중에 본인 사망 시에 그동안 사용한 양로병원비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산회수 프로그램에 의하여 비용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미리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하여 일부 자산을 법적 소유에서 제함으로써 사망 후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산회수 프로그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MBC 아메리카 MJ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에 따라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 트러스트를 셋업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 변경이 불가한 트러스트를 셋업해야 하는지 다르므로 신탁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